실손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관이 자주 바뀌니까 어떤 보상은 추가되기도 하고 어떤 보상은 빠지기도 해요. 내가 가입한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한 7가지 정도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자, 실손보험에 자기부담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얼마의 자기부담금을 내는지 내 걸 좀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운전자 보험의 합의금이 내가 내느냐 보험회사가 내느냐, 이것도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보상에 대해서도 실손이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 장기기증에 대해서 실손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의료사고 났을 때 실손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기간 부담보로 보험 계약을 했을 때 이게 영원히 정기간 부담보인지, 또는 내 고지 위반한 질병이 영영 보상을 못 받는지, 이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실손 의료보험이 자기부담금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바뀌는데요. 자, 2019년 10월 이전에는 급여든 비급여든 공제금 없이 내가 100% 다 보상을 받았어요. 자, 급여 비급여가 뭐냐, 이렇게 영수증을 보면 급여 항목에는 공단이 내고 내가 내고, 비급여 항목은 내가 100%를 다 내죠. 요 밑에 칠한 것이 실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는 급여, 비급여 둘 다 10%씩 공제하고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 2015년 9월부터는 급여 부분은 10%를 공제했고요. 비급여 부분은 20%를 자기부담금 빼고 보험금을 받았어요. 2017년 4월부터는 급여는 10% 내부담금이 있었고요. 비급여는 20% 내부담금을 내고, 요 일부 비급여는 또 30%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자, 일부 비급여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MRI 일부 비급여입니다. 이건 30% 내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70%를 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운전자 보험 약관이 중요한 게 바뀐 게 있어요. 자, 형사합의금을 어떻게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바뀌었는데요. 형사합의금이란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합의서를 내서 감형을 받아야 되니까 형사합의금으로 보험금을 받아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면 형이 감형이 되니까 요 돈이 많이 필요하죠. 자, 어쩔 때 형사처벌을 받는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시키거나 중상해를 시키거나 중대벽규 위반을 했을 때는 내가 형사처벌을 받아요. 이럴 때는 합의를 봐야 되고 합의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좀 감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건 아는데 중대법규라는 게 뭐냐? 흔히들 알고 계시는 12대 중과실을 중대법규라고 그래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금지,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위반, 그리고 무면허, 음주,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어린이 보호구역, 화물고정 위반, 이런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럴 땐 합의금이 필요해요. 이것을 약관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망, 중대법규, 중상해, 스쿨존, 이럴 때 형사처벌의 보험금을 6주 이상은 2천만원, 7주 이상은 7천만원, 20주 이상 1억 원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내가 먼저 피해자한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많은 돈을 합의금을 주다 보니까 내가 차도 팔아야 되고 대출도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합의하고 보험금을 받으니까 나중에 생활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선취해주자. 그래서 그 2017년 1월 이후부터는 보험금을 피해자한테 보험회사가 직접 줘라. 계약자가 주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하다 보니까 계약자 힘들다. 직접 주는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럼 보험회사가 직접 주니까 내가 돈을 합의금을 준비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전에 들은 분들이 이 이후에 보험으로 많이 갈아탄 적도 있었습니다. 자,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하고 합의를 봐요. 그럼 피해자한테 합의금을 줘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받으니까 내 돈이 먼저 나가야 되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는 형사합의를 하고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주니까 내가 보험금을, 합의금을 준비할 일이 없어요. 너무 편하게 됐죠. 형사합의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
택시 운전하시면 합의하려고 택시도 팔아야 되고 이래요. 이제 그런 거 없이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직접 주니까 난 일상생활에 피해가 없다. 이런 운전자하고 약관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 백내장.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실손보험에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언제냐. 백내장은 이제 노안 비슷하게 이게 수정체에서 이렇게 수정체가 좀 노후화되다 보면 노안 비슷하게 해서 상이 흐려지죠.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받습니다. 단초점 렌즈, 다초점 렌즈 중에 골라서 수술을 받는데 단초점은 급여도 되고 이건 뭐 3, 40만 원이면 됩니다. 다초점은 뭐 3, 400만 원하고 급여가 안 돼요. 근데 병원들은 다초점 렌즈를 구하죠. 그래서 다초점 렌즈로 노안 때 보험금을 받고 수술을 했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는 약관에 노안으로 백내장 수술 다초점 렌즈를 해도 면책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뭐 치료니까. 근데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2016년 1월에는 약관에서 다초점 렌즈 노안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안 주겠다고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 제로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죄송합니다. 시력 교정술로 봅니다. 이것이 이 단초점 렌즈는 공단에서 수술 방법과 치료 제로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금을 주고 다초점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안 준다. 이 명실에서 2016년 1월부터는 노안으로 백내장 다초점 렌즈를 껴도 보험금이 안 나가는 겁니다. 다음으로 장기 기증자가 뭐 보험금을 뭐 내가 공여로 줘도 공여한 사람이 치료비를 내고 실손이 안 나오니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2018년 12월에 장기를 준 공여자도 실손보험을 보상하라는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관에 명확하게 주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약관부터는 이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질병 입원에 보상하는 사항에 뭐라고 추가됐냐. 장기 법률에 따라서 장기 이식 제42조 관련 고지에 장기 적출 이식에 든 공여자의 뭐 적합성 검사비 이런 것들을 보상하라고 나왔습니다. 2019년 1월 이후에는 장기를 기증받아도 주신 분 공여자분까지 받은 분이 실손해서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중요하고 뭐 괜찮은 부분이죠. 다음으로 의료사고 보상약관. 의료사고로 내가 병원에서 힘들어졌는데 실손은 어떻게 돼 있냐. 2019년 8월 약관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처치는 보상하지 않는 한은 손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약관에는 외과적 주주 그 밖의 처치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처치에 사고가 나도 2019년 10월부터는 보험금을 받기가 쉬워졌다. 상해 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계약 시 질병이 있어서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회사에서 그 질병과 그 부위에 대해서는 정기간 부담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기간 부담보가 평생 부담보인데 5년간 치료를 그 부분을 안 했으면 6년째부터 정기간 부담보가 풀리고 보험금이 나갑니다. 이 약관이 언제부터 바뀌었냐? 2009년 8월에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약관에. 2009년 8월 약관부터 정기간 부담보로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면 보험금을 5년이 경과한 때 줘라. 그러니까 2009년 8월 이후에 드신 분들은 이후에 정기간으로 부담보나 정기간 질병으로 보험을 드셨던 분들도 2009년 8월 이후에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그 질병에 병원을 안 갔으면 6년부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정기간이 풀린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질병은 계약일 이후에 병원을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을 받고 다 할 수가 있어요. 부담보 해당 질병에 대해서 보험금 받는 조건에 대해서 5년 이후에 풀려서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가 5년 동안 고지하라고 하니까 병원 간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나도 고지에 병원 간 적이 없다. 그리고 보험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험 들고 나니까 고지 위반한 질병이 생긴 거예요. 이 질병을 평생 보험금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약일로부터 5년간 병원력이 없으면 5년 후부터 위반한 질병도 보험금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아시면 되게 유리합니다. 자, 2008년 8월에는 8월까지는 위반한 질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항 없이 평생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야, 위반한 질병도 완치되고 보험일 이후에 새롭게 발병된 질병을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2009년 4월에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에 5년 동안 치료 사실이 없으면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상해 줘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09년 4월에 이 약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위반을 했던 고의로 하지는 않겠죠? 알게 모르게 위반을 해더라도 그 질병에 대해서 5년 동안 병원을 안 갔으면 6년부터 보험금을 줬어요. 되게 유리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악용을 해서 고의적으로 질병도 숨기고 5년 동안 병원 안 가고 6년부터 청구를 많이 했어요. 나머지 질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손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조항을 2018년 10월에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4월부터 2018년 10월의 사이에 드신 분들은 고지 위반한 질병도 5년 동안 병원을 안 갔으면 6년부터 새롭게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했다가 나중에 피해 보실 일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